안녕하십니까. 17세 대표팀 감독 변성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월드컵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간략하게 저희 팀이 어떠한 철학을 갖고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어떠한 게임 모델을 가지고 2년 동안 준비를 했고 또 월드컵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선생님들과 좀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전 지도자를 12세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12세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프로에서 또 짧은 경험도 갖고 있고, 또 협회에 들어와서 다양한 연령대를 좀 기회를 받으면서 좀 터치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좀 지도자로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좀 채울 수 있었고, 하지만 또 이번 월드컵 이후에 또 너무나 또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좀 많이 느끼는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 때 느꼈던 그런 경험과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더 좋은 지도자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공유해드릴 부분은 총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칭 스태프인데요. 저를 포함한 코칭 스태프는 전원이 KF의 전임 지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원 스태프에서 저희 김영문, 그다음에 윤인혁, 홍석현 분석관만 파트타임이고요. 나머지 코칭 스태프와 지원 스태프는 다 협회 전임과 직원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저희 스태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2년간 저희 스텝은 정말 큰 잡음 없이 또 저희 팀을 위해서 또 감독인 저를 위해서 너무나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이 코칭 스태프로 인해서 제가 또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에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태프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월드컵 21명 선수 명단입니다. 사실 월드컵은 기존 아시안컵 본선에 비해서 이제 월드컵 티오가 2장이 더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스태프 회의를 통해서 중앙 수비수 1명, 공격형 미드필더 한 자리를 제외시키는 걸로 결정을 했고, 마지막에 또 이슈가 하나 또 생기면서 우리 김성주 선수가 최종 명단에 포함이 됐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같이 출국을 하지 못하게 돼서 예비 명단에 있던 친구들이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 팀을 어떻게 좀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팀을 처음 맡으면서 가장 많이 공을 들였던 부분이 사실 팀 문화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파트, 또 뭐 게임 모델, 또 여러 가지의 축구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사실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우리 17세 팀만의 문화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매 훈련 소집마다 우리 코칭 스태프 또 선수단한테 미팅을 통해서 좀 전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소통인데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좀 이 2번째 부분인데요. 절대 코칭 스태프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절대 우리 코칭 스태프 간에 평가하지 마라.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간의 역할들을 채워주고 서로 이해해주는 관계지 누가 더 낫다고 평가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내용은 즉 우리 선수단한테 똑같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같은 선수끼리 절대 평가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2년 동안 정말 좀 잘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태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좀 강한 팀 규율을 제가 좀 적용을 했습니다. 이 팀 규율에 어긋나는 우리 코칭 스태프, 그 다음에 우리 선수단들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해결을 하지만 대화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가감히 좀 제외를 하겠다. 코칭 스태프한테도 똑같이 제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적용을 토대로 사실은 월드컵 때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팀에 필요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선수를 데려가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한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성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팀은 이제 언더 17세 팀입니다. 성인 팀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미 기술적으로는 증명을 받고 선발이 된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고 학생 선수로서 주어진 역할이 우선이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항상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너희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다. 이게 우선적으로 잘 실행이 되면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원팀인데요. 이 원팀의 중심은 선수입니다. 선수단이고요.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서포트는 그 1%를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 코칭 스태프와 지원 스태프이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를 했고 또 우리 코칭 스태프이 많이 노력을 했고 많이 또 희생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팀은 월드컵이라는 결과는 좋지는 않았지만 저는 우리 팀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히 아주 크게 갖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어떻게 팀을 좀 운영했는지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이 팀을 처음 제가 맡았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선수들한테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내 철학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한테 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나는 이런 철학을 갖고 너희들을 터치를 할 거다. 그리고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팀 철학을 만들려고 했고 그 팀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게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팀 철학은 도전적이고 좀 주도적인 플레이를 원했었고요. 90분간 경기를 지배하는 경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90분간 경기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저희 선수들한테 했던 내용이 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상대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되고 체력적으로 뛰어나야 되고 또 여기 플러스 멘탈적인 부분이 뛰어나야지만이 90분간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앞으로 많이 좀 채워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여기 부분이 사실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부분인데요. 헌신적인 플레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최근에 사라진 게 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DNA라고 협회에서는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 DNA를 좀 많이 잃어버린 게 요즘 선수들이 좀 많아서 좀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상기시키면서 운동장에서 어떠한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보여주자고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 실행이 된다면 결국은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플레잉 스타일과 게임 모델인데요. 일단 텍스트화로 우리 선수들한테 나는 이런 축구를 할 거다. 너네 팀에서는 어떤 축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17세 팀에 들어오면 나는 이런 축구를 할 거다. 그래서 이런 축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할 거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시킨 것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텍스트와 영상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아이들한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공격의 원칙 이 6가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좀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6가지의 공격 원칙 안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전부 다 첨부해서 아이들한테 일일이 하나씩 좀 다 보여주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저희 팀의 수비의 원칙이고요. 나는 이런 수비를 하고 싶어. 볼을 뺏기면 적극적으로 카운터 프레싱을 들어가고 빠른 시간에 볼 리커버리를 해서 재차 주도적으로 경기를 하고 싶은 게 나의 축구다. 내려서 카운터 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힘들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축구를 할 거다라는 것들을 많이 주입을 시키고 훈련 동안 그렇게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또 공격 전환과 수비 전환 상황에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월별 훈련 계획과 훈련 컨셉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컵 이후에 저희가 좋은 퍼포먼스도 좀 보여줬고 또 아이들이 또 많은 자신감을 얻은 반면에
또 이 아시안컵을 통해서 많은 또 수정 보완해야 될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똑같은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월드컵에서 실점으로 다 이어졌습니다. 그건 뭐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때 수정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1대1 수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그다음에 그룹 수비를 향상시키고 수비 전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해서 향상을 시키려고 훈련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은 똑같은 문제로 실점을 했어요. 월드컵에서. 아시안컵 이후에 짧게 2박 3일 좀 소집을 했고 새로운 선수 좀 점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서 현지 적응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갔었고요. 현지에 가서 인도네시아 17세 팀과 경기를 하고 20세 클럽팀과 경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내 훈련에 소집을 했고 이때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팀 두 팀과 경기를 진행을 하면서 현재 우리 팀이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게임 플랜대로 게임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테스팅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사실은 지금 이 마지막 리허설 저희가 4개국 친선 대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에 갔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분위기가 좀 좋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게임 모델대로 게임 플랜대로 경기를 아주 좀 잘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이 없었는데 실제 월드컵을 가서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사실 이때 해외 전지훈을 갈 때 내부적으로 또 본부장님 플러스 여러 기술위원장님께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이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갔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할 건지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가는 걸로 좀 선택을 했고 결과가 좋지 못하다 보니 이 결정이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주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마지막 최종 소집 훈련을 진행을 했고 현지에서 저희가 테이퍼링하는 기간은 D-6 첫 경기를 맞춰서 저희가 좀 테이퍼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월드컵 좀 요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예선 3경기 동안 어떻게 상대를 분석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게임 플랜을 짰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이 아주 많은데 그 내용을 포함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나 협회에 요청을 하시면 제가 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은 각 대륙별로 24개국 팀이 참가를 했고요.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2그룹에 좀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팀도 조편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조라는 것을 저희 스스로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뭐 자신 있게 준비를 했는데 결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첫 경기 미국전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좀 결과는 전혀 저희가 원치 않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면서 또 결과도 많이 가져오지 못하고 첫 경기부터 저희 흐름대로 가져오지 못하면서 남은 경기까지 좀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게 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경기와 두 번째 경기는 자카르타에서 경기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이후에 저희가 반동이라는 곳에 한 3시간 이상 이동을 해서 3차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 그룹 스테이지에서 저희가 좀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월드컵의 좀 총평인데요. 지금 보시는 파일을 보시면 아시안컵 때 베스트 라인업과 또 여기 보이는 월드컵 때 베스트 라인업이 좀 많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아시안컵 때 저희가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그 스쿼드가 월드컵 때 한 8명이 바뀌었어요. 8명이 바뀐 이유가 가장 큰 게 부상이었고요. 또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또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포백 라인에 지금 여기 강민호 선수 외에는 제가 월드컵 기간 동안에 여기 4장을 여기다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원하는 경기 흐름대로 끌고 갈 수도 없었고 D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더 좋은 축구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좀 많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한번 오리지널 멤버가 붙었다면 정말 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었거든요. 두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도 세계적인 무대에 아이들과 싸웠을 때는 아직까지 개인 기술, 공격적인 부분과 수비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제가 느낀 부분을 저희 피지컬 코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논문에서 직접 찾아봤는데 확실히 유럽 아이와 아프리카 아이들은 저희 아시아 선수들에 비해서 2년 정도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20세 정도가 되면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좋은 축구를 입히면 정말 이제는 경기 내용과 결과까지 좀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커버하고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결과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방법은 있습니다. 공간을 주지 않고 시간을 주지 않고 협력 수비하고 할 수 있지만 전 2년 동안 아이들과 약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타일대로 싸우자. 선수도 많이 바뀌었지만 바꾸고 싶지 않다. 후회 없이 싸우고 그걸 결과해야 되는 책임은 감독이 내가 진다. 그런 컨셉으로 월드컵 때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때도 가장 많이 제가 느꼈던 부분이 경기장 안에서의 우리 선수들의 심리 상태가 좀 프로의식. 확실히 유럽에 있는 친구들은 경기 상황마다 대처 능력, 어떤 상황에서 몸을 보호해서 이 볼을 관리할 건지, 어떤 상황에 가져갈 건지, 어떤 상황에 공간을 밀고 들어갈 건지에 대한 상황 판단이 우리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강한 상대가 좀 많이 붙어보고 또 훈련에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좀 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희가 거의 기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10년 넘게 기술 파트에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은 이 프로의식, 이 선수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 이 자세가 교육을 통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세계 무대에서는 결코 좋은 축구를 하면서 결과까지 잡아내기는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선수로서 가져야 될 프로의식,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책임감, 이런 것들도 분명히 같이 동반돼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꼭 아이들을 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월드컵 가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스태프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아주 훌륭한 스태프였고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이런 아주 강팀, 그러니까 월드컵에 참가한 팀들을 보니 아주 전문성 있는 스태프가 아주 많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을 지원을 해주고 코칭 스태프를 지원을 해주는 이 스태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팀 같은 경우에 분석가는 파트타임이에요. 학생. 그러니까 저한테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저희 코칭 스태프한테 다양한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하면 저도 보는 시야가 더 확장이 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좀 그런 것들이 이미 17세 월드컵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성인 A팀과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현대 축구가 정말 빨라졌고 또 그 반대로 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시키면 감독이 놓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보면 이 월드컵 그 분석 코치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요. 아시안컵 본선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월드컵에 갔을 때 이 역할도 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언을 드렸던 부분이 강사 파트에서 월드컵 기간 2달 정도 준비할 때 현장 경험도 요즘에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강사 파트에서는 저희 팀에 들어와서 우리 축구가 어떤 축구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훈련을 하는지 우리 축구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지켜보면서 우리 팀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결국 월드컵 기간 동안 저희 팀에게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좋은 역할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어폰 끼고 이제 현장에 올라갔을 때 우리 팀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그냥 그날 당일날 가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해서 우리 팀한테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차기 17세 팀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팀이 너무나 좀 큰 문제 없이 좀 잘 진행이 되다 보니 저도 좀 자만 아닌 자만을 하게 됐고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주기와 패턴으로 가져갔었어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었고 근데 실제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좀 생각을 해보면 월드컵 최종 소집 훈련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욕심을 좀 부려서라도 경기를 참여하지 않고 마지막 훈련 때 내가 좀 선수를 불러드렸으면 어땠을까 좀 이기적인 생각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선수들이 부상이 생겼고 또 아까 김성주 선수가 최종 엔트리까지 발표가 났지만 직전까지 경기를 다 뛰고 들어와서 실제 우리는 해보지도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욕심을 부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 대회 기간 컨디션 관리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이번 대회 하는 3경기 동안 몸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체력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근데 아주 좀 리프레시한 몸으로 다이나믹한 동작들이 보여지지 않았던 건 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짚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고 그러면서 이 흐름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제 대회 기간 동안 웜업 패턴도 조금 수정을 했었고요. 나름대로 여러 방법들을 좀 찾았는데 결국은 3경기 동안 그렇게 몸이 좀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를 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아쉽고 또 제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이건 저희 팀의 팀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준 자리는 이 컨퍼런스 때문에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고요. 2년 전에 이미 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선수들과 공유를 했던 겁니다. 이 팀 슬로건은 무모한 도전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동안 한국 축구의 연령별을 봤을 때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선수비 후 카운터였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축구를 해야 되지? 우리 애들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갖고 저는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대가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축구를 하겠다. 우리는 어떤 축구를 하겠다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이 팀 슬로건을 갖고 좀 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월드컵 때 많이 못 보여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차기 17세 팀들은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잘 채워서 더 좋은 모습과 더 좋은 퍼포먼스와 결과까지 좀 잡아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선수들한테 미팅 시간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수는 자신이 이해하는 만큼 경기장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현대 축구의 코칭화는 암묵적 코칭보다는 명시적 코칭을 더 많이 원하고 있죠. 터키 협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경험만 가지고 코칭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축구 철학을 텍스트화 할 수 있어야 되고 애니메이션화 할 수 있어야 되고 영상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다시 훈련으로 구성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훈련한 걸 다시 피드백을 다시 해서 다시 수정 보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 스태프들이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우리 축구를 이해하는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더 많은 걸 우리 애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저는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터치하긴 했는데 결과가 좀 아쉽긴 합니다. 마지막 이제 코멘트입니다. 전 사실 17세 팀 감독을 하면서 결과 뒤에 숨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벵거 감독이 한 말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저희 팀은 성인팀이 아니고 17세 팀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전 부딪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팀 중심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다면 성점 1점 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전 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유럽 4대 리그, 5대 리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오퍼를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잘못된 축구는 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결과에 대해서 피할 수 없죠. 그건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몫이고, 하지만 전 용기 있게 이런 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수들이 용기를 갖는 것보다 사실 저도 큰 대회를 치르다 보니 제가 더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 더 게임 플랜을 바꿀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한 말도 있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제 스스로도 약속을 지키자 해서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 뒤에 숨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17세 팀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축구는 정답이 절대 될 수도 없고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시고 우리 17세 팀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팀을 운영을 했었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고 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지켜보고 싶고 감독으로서 위의 연령대에 더 많은 선수들이 좀 선발이 되고 콜업이 되기를 좀 간절히 좀 기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